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왜 부동산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소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는 것과 법인 명의로 소유하는 것의 유불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당해 부동산의 장기간 소유 여부 및 상속의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소유할 때의 장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시가 100억 원짜리 꼬마 빌딩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해 관리하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에 소득의 분산이 불가능하고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이전 시 복잡한 절차와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소득 분산, 세금 절감, 재산 이전의 간편성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자산 승계 계획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소유 기간, 상속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은 단순한 소유권 변경이 아닌 장기적인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은 분산할수록 유리한데 개인은 소유자 한 사람에게 소득이 전부 귀속되며 소득의 종류도 임대사업소득 하나로 결정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의 분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선정과 보수의 지급을 통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귀속자를 달리하여 분산할 수 있고 소득의 종류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비과세소득 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법인은 배당 결의를 통해 소득의 발생 연도를 조정할 수 있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부담한 후에 증여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을 양도 시에는 매매계약서 작성, 취득세 납부, 인감 첨부, 매매등기 및 6%에서 45%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법인이고 법인의 소유자는 주주이므로 법인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증여 또는 매매하면 됩니다.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주주 변동 여부를 통지만 하면 되고 주식에 대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뿐이며 취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의 0.35%로 비교적 소액이며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이며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실질이 같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부동산의 양도와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법인의 주식을 가족 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아닌 주식양도세율을 적용해 양도 차액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인의 주주 변동 여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 즉 매매, 증여, 상속 등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고 그 적정 가치로 관련 세금을 산출하거나 추징합니다. 그러한 적정 가치를 시가라고 하며 시가 산정 방법은 상증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는 개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가 산정 방법에 따르며 법인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개인 부동산의 시가 산정은 대체적으로 꼬마 빌딩의 경우 감정가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크며 기준 시가로 평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법인 주식은 법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자산 가치와 손익 가치 두 가지의 가중치를 적용해 평가합니다. 자산 가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개인 소유 부동산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비중이 80%를 초과한 경우에는 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산 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을 확률이 높으며 이런 경우 자산 가치만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 임대법인의 주식 가치와 개인 부동산 가치가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법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0%를 초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손익가치를 반영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순자산 가치의 가중치를 3으로 하고 순손익가치의 기중치를 2로 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만약 손익가치가 제로일 경우 주식가치는 대략 부동산 가액의 60%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법으로 주식가치의 최저한도를 순자산 가치의 8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꼬마빌딩의 시가가 100억 원일 때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보증금이나 대출을 통해 현금이 30억 원 생겨 법인의 계좌에 입금해 놓았고, 직전 3년간 건물 수리비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0이라고 가정하고 개인 부동산과 법인 주식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부동산의 시가 계산입니다. 2. 법인 주식의 시가 계산입니다. 위 산식에서 총 자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77%이므로 손익가치를 반영해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보면 개인 부동산의 가치는 100억 원이지만 주식의 가치는 60억 원이 됩니다. 다만 주식가치는 순자산 가액인 100억 원의 80%를 하한선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주식의 가치는 80억 원이 됩니다. 이런 규정을 악용할 수 있어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0%를 초과하는 것을 판단할 때 평가 기준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발생한 차입금이나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세법이 부동산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소급해 1년 내에 증가한 현금을 제외하거나 순자산 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규정하는 등의 규정을 둔 이유는 손익가치를 활용해 주식가치를 낮게 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법 규정의 틀 안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아서 2월과세되며 2월과세액은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채무로 계상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월과세된 양도소득세가 30억 원이고 증여 또는 상속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액이 15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150억 원이 증여 상속가액이 되지만 법인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한다면 2월과세액인 30억 원을 차감해 120억 원이 증여 상속가액이 됩니다. 동일한 부동산이지만 개인 소유 형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것과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에는 2월과세액만큼의 평가 차익이 발생하므로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개인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에 남은 잔액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역시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에 남은 잔액만을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양도소득세율에 비해 상당히 낮아 가처분 소득의 재활용 측면에서는 법인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꼬마빌딩을 10억 원에 사서 100억 원에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개인의 경우에는 30억 4,656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69억 5,344만 원이 남게 되어 결국 재투자에는 69억 5,344만 원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30억 4,656만 원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로 2억 원까지는 9%,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9%를 납부하게 되므로 법인세로 납부할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8억 5,900만 원이 되므로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81억 4,100만 원이 됩니다. 법인세 18억 5,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투자할 경우 개인보다 법인이 11억 원 정도의 자금 여유가 생깁니다. 증여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증여를 하기 힘든 이유는 증여세 같은 세부담이 무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넘겨주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모든 권리가 자녀에게 넘어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자녀가 물려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재산이 생겼다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떡하나 같은 심리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주식을 넘겨줄 경우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넘겨줄 때 절차가 매우 단순하며 주식을 일주 단위로 소액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에 걸쳐 전략적으로 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 증여자의 권한이 미치지 않지만 주식은 증여를 받더라도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소액주주의 경우 의사결정을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의 주식 이전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두어서 주식 처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이 바뀌거나 지분이 변경될 경우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데 정관의 수정은 총사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지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 부동산은 부동산에 지분을 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 수익은 지분대로 분배해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부동산의 경우 임대 수익은 법인의 소유이며 법인의 이익을 주주들이 분배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어 보수를 받거나 배당 결의를 통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원의 선출이나 배당 결의는 모두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주주총회의 의결은 주식의 숫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부친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넘겨주되 50% 플러스 1주만 보유하고 있다면 당해 법인의 운영과 자녀들에 대한 수익 배분은 대주주인 부친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의 주식을 활용해 증여 전략을 수립한다면 사전 증여의 시기를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며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증여하는 전략이 쉬워지고 또한 증여 후에도 재산의 유지나 노력의 태만 같은 우려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꼬마 빌딩을 보유한 부모 세대는 대부분 연령이 많은 편입니다. 동현이의 부친이 평생 힘들게 이룬 꼬마 빌딩은 수익형 자산입니다. 수익형 자산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수익이 극대화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대로변에 노후 빌딩을 소유한 노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에게 한 달 월세 2천만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노부부는 개발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주변 모든 땅이 개발되고 소유 부동산도 개발하면 월 수익이 5천만 원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노부부는 개발하는 과정을 두려워해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은 노부부가 사망하고 나서야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노부부는 아직 건강하기에 개발은 앞으로 10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분배해 가족법인으로 만든다면 당해 부동산은 가족 모두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이며 가족 공동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종전보다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임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임원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보고하며 운영을 잘못한 임원들은 교체할 수 있는 상법상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도 상법이라는 기준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을 최대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점점 나이가 들어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을 증진시키는 일은 더욱더 불가능해집니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미리미리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해 가족법인으로 만든다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총의를 모아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사이가 좋아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배우자와 자녀가 생기고 그들의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나면 없던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공동 소유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지만 꼬마 빌딩 같이 가치가 큰 상속 재산은 공동 소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 부동산이라면 상법상 규칙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공동소유 또는 공동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소유자의 지분 처분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제한할 수 있고 상속인들 간의 지분 이동도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하는 게 더 용이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종중재산이라고 하여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손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분산해 이전하면 가족 부동산이 되며 그 후손까지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종중부동산과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다만 종중부동산과 달리 법인의 주주나 사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족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주에게 배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상법의 틀 안에서 법률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500년간 이어진 주식회사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지고 해석된 상법의 틀 안에서 법률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소유권 변경이 아닌 장기적인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따라서 전환 전에 세무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및 유지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법인의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배분, 의사결정 구조, 수익 분배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부동산의 세금 관리 세금 계획 수립 법인 부동산 소유 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 주주 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관리법인은 개인과 달리 체계적인 회계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재무제표 작성, 세금 신고, 주주총회 등 행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이나 외부 서비스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계획법인 부동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상속계획이 필요합니다. 주식의 단계적 증여, 예 결권 조정,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하는 것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절감, 재산 이전 절차의 간편성, 가치평가 방법의 차이를 통한 세금 혜택, 이월과세액 공제, 재투자 시 자금 운용에 유리함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증여 고민의 해결, 수익형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공동상속 문제 해결 등 가족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개인 부동산을 가족 부동산, 나아가 가문이 부동산으로 자손들에게 이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